빨간색 양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봉 상승시 막 다 아시는 분은 뭐 아시니까 이렇게 음봉이 있습니다. 가락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도지가 있습니다. 도지. 차트를 갖다 주식을 하려면 차트를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상승할 때는 양봉인데, 양봉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양봉은 밑에 이 선이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그리고 이 위에 이 선이 종가입니다. 종가. 종가라는 거는 장이 끝나는 시간에 왜 가격을 종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위에 이거는 거래가 이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밑으로 한번 쫙, 여기서 시작했는데 밑으로 한번 딱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100원이다. 100원이다. 그럼 여기가 70원이다.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여기 뭐 한 2,000원까지, 2,000원, 예를 들면 2,000원인데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장이 맞출 때 가격이 한 300원이다. 300원에 맞췄다. 그러면 여기가 종가인 겁니다. 반대로 이 도지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제자리 있는 겁니다. 제자리. 시초가하고 종가가 제자리. 그냥 하루 종일 널뛰기만 한 겁니다. 이렇게 왔다리 하다가 그 자리에 딱 멈춘 거. 이걸 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봉은 하락시기 때문에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여기가 시초가. 반대죠.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초가에서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좀 더 내려갔다가 그 장이 맞출 때 딱 멈춘 이 가격이 종가입니다. 종가. 이 도지도 아까 이쪽은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왔다리 하다가 시초가가 종가가 된 겁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양봉이 있다가 양봉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음봉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음봉이 이렇게 음봉이 있는데 이 시초가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했을 때가 이렇게 음봉인데 이거 아닌데? 근데 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날의 종가보다 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양봉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밑에 있는데도 이렇게 양봉으로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초가보다 위에가 있으니까 종가가 이 종가가 시초가는 여긴데 전날 가격이 만약에 500원이었다. 근데 그 다음날 오늘 가격이 400원인데도 400원이면 100원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시초가보다 위에가 있으니까 빨간 거로 표시된다는 거죠. 빨간 거로. 캔들은 이 정도만 하시고 이 정도만. 그걸 캔들이라고 하네. 이렇게 올랐다가 예, 내렸다가 이게 예. 그게 촛불처럼 생겼다고 그래 캔들이라고 그러는? 예. 아. 네. 맞습니다. 캔들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1선은 잘 안 보고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5일선은 개념이 1일부터 5일에 주가를 주가를 더하고 5로 나눈 겁니다. 5일, 그러니까 5일선은 1일부터 5일까지 주가를 더해가지고 5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5로 나눈 평균값. 그러면 21선은 20일치, 60일은 60일치, 121선은 120일치에 모든 주가를 더해가지고 각각의 숫자를 나눈 값이 이렇게 선으로 표시된 겁니다. 선으로. 그러면 5일선은 시계로 치면 이게 초봉, 초침이고 21선은 분침, 61선은 시간침. 초침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의 선도 5일선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근데 21선은 느리게 이렇게 움직여요. 느리게. 61선은 평행하게, 121선은 아예 묵묵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을 때 이게 정배율이라고 합니다. 정배율.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121선이 맨 밑에 있을 때 이게 정배율이라고 하고, 이게 반대로 되어 있을 때는 역배율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120, 60 이런 식으로.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는 역배율이라고 합니다. 일단 차트가 정배율로 돼 있는 차트는 그냥 아무거나 사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투자를 할 때 정배율로 되어 있을 때는 한번 이렇게 정배율로 차트가 되어 있으면 아무거나 사도 몇 년간 오르기 때문에 큰 변수만 없으면 최소한 2, 3년은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우량주일 때 테마주, 잡주 이런 건 아닙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반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언제 회사가 불량하기 때문에 망할지 모르고 대주주가 돈을 들고 튄다든가 중국으로, 아니면 직원들이 횡령해가지고 상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테마주나 소형 회사들은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고, 역배열로 돼 있는 거는 이 역배열로 돼 있는 건 장기 하락 차트입니다. 장기 하락 차트. 최소한 1, 2년은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역배열로 돼 있을 때는 투자를 안 하시든가 단타로 뭐 하루나 뭐 며칠 보고 그냥 반짝하는 거 먹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단타. 초보자는 역배열 때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전 선생님은 주식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따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귀신같이 제가 팔면 오르고 제가 사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기업 가치. 이제 앞으로 보려고요. 배운 걸 보려고. 네. 기업 가치하고 주가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을 계속해서 뭐 더 많이 번다 그래도 주가가 항상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을 이제 코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가가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세력들이 주식을 삽니다. 세력을
주식을 매집을 합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집을 하면 이게 주가가 만약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가 10년 후에는 만약에 100배를 수익을 낸다. 100배를 기업 이익을 낸다. 그러면 주가는 100배가 올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배. 순이익을 100배를 갖다 낸다. 근데 100배 안 오릅니다. 1000배가 오를 수도 있고 50배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력들은 이 밑에서 다 매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8, 90배 욕구가 생깁니다. 8, 90배 욕구가. 그래서 이 주가하고는 기업 가치하고 주가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 가치는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퍼입니다. 퍼. 만약에 H라는 회사가 주식 발행을 갖다 100주를 발행했다. 총 주식수를 100주를 발행했다. 근데 1년 순이익이 100억이다. 1년 순이익이 100억이다. 그러면 한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한 주당 100주 가지고 100억을 벌었다. 그럼 한 주당 순이익은 1억이지 않습니까? 1억인 겁니다. 주당 순이익이 1억. 그러면 한 주의 가치가 주당 순이익이 1억이면 이 한 주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이 1억 곱하기 10을 합니다. 보통 10배 곱하기 10을 한 게 퍼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당 순이익 곱하기 10. 근데 보통 우량한 기업은 퍼 10으로 보는데 그만큼 자기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양호하다는 겁니다. 퍼가 10 정도 되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뭐 북한군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퍼가 한 6에서 8에 왔다 갔다 합니다. 6에서 8.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퍼가 보통 12 이상입니다. 12 이상. 이게 정상이라 그러면. 우리 한국은 퍼가 6에서 8입니다. 근데 지금 금호 건설 같은 경우에는 퍼가 지금 한 3입니다. 3. 퍼가 2에서 3인데 2에서 3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2,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 3에서 4입니다. 그러면 이 금호건설이라는 회사가 만약에 망하지 않고 배당도 거의 한 7%, 8% 줍니다. 1년에. 은행 이자 뭐 1%, 2%인데 배당도 7%, 1년에 7%, 8% 줍니다. 그러면 퍼가 2에서 3이면 퍼 10만 보면 이 회사는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금호건설을 사갖고 놔뒀다. 그러면 3으로 본다 그래도 이 정상포로 계산해 보면 이거는 무조건 3배는 갑니다. 무조건 3배는 가는 겁니다. 정상포로 이렇게 회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은행 금리가 아무리 많이 높아진다 그래도 그 배당을 7, 8% 주는 것보다는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두는 겁니다. 그냥 급한 게 없으니까. 돈을 굴려야 되니까 어디서든지. 코인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돈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 받는 게 이익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주가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어디까지? 최소한 퍼 10까지. 그러니까 주가보다 3배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삽니다. 배당 많이 주고 안정적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다음 정권까지 자기 한나라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붐을 일으켜야 됩니다. 건설붐 일으키고 돈이 막 돌게 해야 되고 진짜 한나라 잘 뽑았다. 한나라 뽑으니까 경제 사는구나 이런 소리 듣기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주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주는 앞으로 유망한 그 주식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조선주도 유망한데 조선주도 유망한 이유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유럽에 가스를 판매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못하게 되면 한국이 LNG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유럽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배를 한국밖에 만들 나라가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거의 그냥 그 기술이 안 돼서 배가 바다에서 멈추거나 침몰하거나 이런 수준이랍니다. 그 고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조선주도 유망하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조선주들도 아주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 하락 국면일 때는 그 초보자들은 저도 초보자인데 이렇게 차트가 고점을 찍고 3,600 정도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와도 그냥 일직선은 안 내려옵니다. 절대 일직선을 내려오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돈을 법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돈을 버는데 개미들은 왜 당하느냐. 개미들은 아니 일직선 딱 내려와가지고 옛날 가격 때까지 한 800 어디지 1,400까지 딱 떨어져주면 딱 찍어주고 딱 올라가면 바보가 아니라 누구나 돈을 법니다. 근데 절대 세울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서 예술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예술 같은 그러면 개미들은 여기서 또 사면 여기까지 또 먹겠네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근데 안 올라가 줍니다. 내려갑니다. 또 여기서 또 예술같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면 여기서 또 먹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안 올려줍니다. 딱 내려갑니다. 여기서 신용으로 샀던 사람, 미술로 샀던 사람 이제 다 죽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자금 빼가지고 산 사람,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산 사람 여기서 걸리면 다 죽습니다. 여기까지 못 견딥니다. 이자 나가야 되지. 와이프한테 생활비 왜 안 주느냐고 시달리지. 이게 다 죽는 겁니다. 이거.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예. 쿠팡 있잖아요. 쿠팡. 예. 쿠팡의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쿠팡은 원래 과대 평가된 기업입니다. 그 손정희가 미국에 우리나라에 상장 안 하고 미국에 상장했지 않습니까? 상장했는데 그 가입자 수를 갖다 뺏기 위해서 완전히 엄청나게 돈을 풀었습니다. 2조 가량 풀어가지고 가입자를 갖다 뺏었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뻥튀기 기업이라고 해야죠. 돈이 안 되는 기업이죠. 그러면 지금 쿠팡이 좀 떨어졌는데 앞으로 쿠팡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주식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저는 그게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쿠팡은? 예. 그거 살 거에서 삼성전자 사죠. 쿠팡은 그 유통이라는 거는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통이라는 거는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쿠팡 그 기업가 정도의 머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나 그 정도 머리는 있습니다. 유통 정도의 머리는. 근데 그 왜 자기 돈을 갖다가 귀중한 돈을 그런 회사를 사가지고 그 수많은 경쟁자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아수라판의 기업을 그것도 뻥튀기 돼 있는 기업을 삽니까? 삼성전자를 사면 몇 년 뒤에 양자 컴퓨터 개발하고 엄청난 기술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런 회사를 갖다 사든가 배당 많이 준다든가 저평가되어 있는 배당주 산다든가 조선주는
그 가스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거든요. 뭐 이런 걸 사야지. 쿠팡 같은 물무게 사고 그 고등학생 보고 만들려고 해도 만듭니다. 그런 회사는. 예. 유통회사는 뭐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그런 아사리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 자기선 투자했다가 새로 그 뻥튀기 돼 있지 않습니까? 어? 뭐 50종가 뭔가 뻥튀기 돼 있는데 그 왜 뻥튀기 시켰겠습니까? 세력들이 자기들은 싸게 사가지고 뻥튀기 시켜놨단 말입니다. 상장시켜가지고 과대평가 시켜가지고 이 쿠팡이 한국에서 이 정도 됐으니까 이 회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 이 정도 가치가 있다, 50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뻥튀기 시켜놨습니다. 뭐 개미들 몰래 오면 막다 학살되는 겁니다. 거기. 기업 주식 던지기 하고 주식 던져버리고 자기는 룰루루라 다 팔고 나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마찬가지 않습니까? 8천만 원까지 올렸다가 지금 반토막 났죠, 전주가. 8천만 원까지 비트코인 8천만 원까지 갔다가 반토막 났는데 이 지금 반토막이 그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비트코인이 만약에 세력들이 그 돈 많은 세력들이 100만 원대, 200만 원대 다 샀을 거 아닙니까? 걔들은 시들 나라에서 마음대로 달러를 찍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돈으로 100만 원대, 200만 원대 사가지고 6천만 원대, 8천만 원대 다 팔아먹고 하루에 팔아먹는 거 아닙니다. 점점 이렇게 막 그래프 그리면서 팔아먹습니다. 지금 4천만 원대인데 100만 원 회장님께서 100만 원에 비트코인 사는 게 있으면 지금 4천만 원인데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팔 것 같은데. 다 팔죠. 100만 원대 샀는데 8천만 원대 왕창 팔아먹고 4천만 원대 팔아먹고 1천만 원대 되면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팔 것 같은데. 다 팝니다. 이거 비트코인 100만 원까지 떨어져도 100만 원까지 떨어져 살 사람 못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차트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그리죠. 예술적으로. 그게 돈이 줍니까? 실질적으로. 배당 줍니까? 안 주거든요.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 물론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필요한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건 있지만 지금 당장은 메이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메이저 마음대로. 지금 4천만 원인데 100만 원대 샀다가 1000만 원대 떨어지면 팔겠습니까? 세력이? 팔죠. 10배인데 그래도 왜 안 팔아요? 이거 비트코인 처음에 뭐 50, 뭐 1000원, 2000원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1000원, 2000원, 뭐 50원 뭐 이럴 때도 있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때 산 사람이 만약에 2000개 있다 그러면 4천만 원인데 안 팔겠습니까? 그거? 무조건 팔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 뭐 배당 줍니까? 뭐 정부에서 뭐 보장을 해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는 사람들이 왜 몰두하냐 그러면 이 새로운 비트코인이라는 게 새로운 생태계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업자들이 대폭 줄어듭니다. 실업자들이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 생태계가 조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으로서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붐을 일으키게 되고 그 한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류 음악이나 영화 사업 같이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화가. 그러나 이 메이저들이 100원에 사가지고 4천만 원인데 안 팔겠냐고요. 다 팔죠. 세력들이 이렇게 오락내려 가면서 이게 뭐 가치가 어쩌니 그러는데 이 4천만 원에서 지금 만약에 4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메이저 세력들은 계속 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은 100원, 200원에 샀기 때문에 계속 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비트코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회사가 짜그러졌다, 상장 폐지됐다 그러면 세력들은 이 비트코인을 다 팔아먹고 몇백 조를 갖다가 벌었을 텐데 다 팔아먹었으니까 이 비트코인 망한다고 걔네들 눈 깜짝도 안 합니다. 새로운 아이템도 만드는데 새로운 코인을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또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작전에 저는 이게 작전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건 가치가 없고 이건 작전입니다. 작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사실은 주식도 투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 회사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의 돈을 버느냐 안 망하느냐의 그 관점에서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특히 배당을 주니까 그 회사가 1년 일을 하고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만 받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그 정상적인 이제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은행에 돈을 넣다가 만약에 한 은행에 5억을 집어넣는데 그 은행이 망해버렸다. 그러면 5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도 이연 부담이 있다는 거죠. 주식도 어느 정도 이연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면 그래도 망하지는 않는다. 코인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무조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